네, 일요일 밤에 하늘 보셨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별똥별이 관측됐는데요. 이 별똥별의 잔해로 추정되는 큰 돌이 경남 진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운석이 맞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천문우주과학과 이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보셨어요, 밤에? 네, 저도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예,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네네. 전국 곳곳에서 제법 많이 관측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타낸 유성 가운데 좀 특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운석이라고 땅에 떨어진 운석은 네. 지난 1940년대에 발견된 지름 한 10여 cm 정도 되는 게 가장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게 맞다면 굉장히 큰 게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별을 보다 보면 유성, 별똥별을 가끔 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그 블랙박스에 이 정도 밝기로 찍힐 정도는 거의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큰 별똥별 유성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지난해 러시아에서 거대 운석으로 인한 네네. 별똥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피해도 무척 컸었는데 이번 유성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많죠. 그때는 이제 지름 한 17m 정도의 운석이 떨어졌다라고 보도가 됐고, 네. 30초 가까이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고, 주변에 뭐 한 1000명 이상이 다치고 이런 피해가 왔는데, 그 당시는 뭐 이제 그 TNT로 이제 폭발력을 비교하는데 한 500톤 이상 정도의 굉장히 큰 폭발력이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예.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하지만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별똥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자료 화면이 나갔는데요. 네네. 화면으로 봐도 그 일요일 밤에 관측된 것과는 상당히 좀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이런 거 좀 알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별똥별 잔해로 추정되는 그 물질이 네네. 경남 진주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황상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별똥별 그 블랙박스 찍힌 영상을 보면 대략 한 5초 내외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지상 한 100km 정도부터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한 초속으로 치면 20km 내외예요. 그 정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초 내외에 떨어졌고 그리고 네. 상당히 그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수원 쪽에서 봤다면 상당히 그 한 200-300km 남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평선 근처에서 좀 보였을 거고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떨어진 운석의 그 크기를 보니까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폭은 좀 20cm 정도 되고, 그럼 이제 무게를 추정해 보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최소한 2-30kg는 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돌이 하늘에서 이제 초속 한 20km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다면, 네. 우리가 이제 그 TNT로 하면 최소한 1톤이나 2톤 정도의 폭발력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떨어진 진주에서 발견된 구덩이로 보면 구덩이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이 집어던졌다고 그렇게 웅덩이를 파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된 정황상으로 봐서는 거의 맞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보통 운석 같은 경우는 돌 아니면 쇠거든요. 예, 예. 석질이나 철질인데 이번에 떨어진 것이 맞다면 저 그림 속에서 보는 것은 석질 운석. 주로 이제 휘석이나 감남석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뭐 검게 탄 흔적도 있고 이 정황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정도의 이 돌이 지름이 한 30cm 되니까 예. 몇십 킬로 되는데 예. 그것이 초속 한 20km 가까운 속도로 떨어졌을 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폭발력을 얘기했을 때 한 TNT 한 1, 2톤 정도라고 한다면 지름이 한 10m 이상 정도의 구덩이는 파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크기에서 조금 다르다면 중간에 뭐 쪼개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자체에 떨어질 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 중간에 폭발을 한다든가 예. 중간에 뭐 성광이 튄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속도가 좀 줄었다든가 그래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속도가 줄었다면 뭐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예. 그렇다고 인공적으로 저 정도의 그 돌이 떨어져 가지고 저 구멍을 낸다는 거는 예. 파이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저 돌을 정확히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운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굉장히 큰 운석이 발견된 거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정황상은 맞는데 구덩이로 봐서는 조금 좀 작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갖다 계속 논하는 이유가 네. 정황이 아니라 운석 구덩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게 운석이 맞다면 네.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름이 한 12cm 정도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운석인데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운석이 발견된 적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운석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자주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상당히 발견됐을 경우엔 진귀하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소치 올림픽에서 운석이 박힌 메달이 또 화제였습니다. 네네네. 그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려진 이 일반인들이 알려진 운석 가격이 상당히 너무 이렇게 과장돼 있어요. 아 그래요.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이 주민들이 운석을 갖고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 운석을 갖다 수집하려고 좀 필요 이상의 비싼 가격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람당 뭐 정말 1,000불 이상 되는 큰 가격을 갖고 정부가 수집을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운석의 가격은 그렇게 뭐 금값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람당 뭐 한 1불 내외 정도. 그게 이제 국제적인 가격이고 다만 이제 운석의 상태가 어떠느냐. 예. 이것이 이제 많이 훼손됐거나 아니면 뭐 모양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이제 침식 풍화 작용을 겪었거나 이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예. 상태가 온전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면 또 이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비싸지면 그람당 뭐 수십 불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보통 운석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보려고 막 닦고 이러는데 닦으면 또 그만큼 또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가 유지되는 것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연구용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것이 이제 정말 운석이 맞다면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아주 못 잡아도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그렇습니다. 많이 간다면 뭐 수십억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네. 하여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아주 큰 가격은 아니고 그람당 한 1불 내외고 보존 상태에 따라서는 뭐 그 10배나 20배 이상도 갈 수 있다. 근데 아무튼 뭐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존은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돌인데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네요.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희귀하기 때문이고 이 운석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됐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에서 온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화성의 소행성 같은 것이 충돌한 다음에 튕겨서 나와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갑입니다. 다른 석 같은 그럼 경우도 그게 비슷하고. 어디서 나왔느냐는 어떻게 합니까? 분석해 보면 알죠. 그래서 그 성분이라든가 를 분석해 보면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다는 그 기원을 밝힐 수가 있는데 기원에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출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바뀌기도 하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약에 맞다면 예. 가장 크고 그리고 바로 발견됐기 때문에 훼손도 거의 안 됐고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다면 네. 이 운석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법이 없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죠. 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는 문화재는 이 국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국가의 귀속이 되고 발견하는 사람한테 뭐 포상금을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운석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죠. 우주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본다면 발견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겠고 물론 이제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요. 예. 근데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그렇다고 나라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럴 권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발견자의 소유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발견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행운인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운석이 맞다라면.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